안녕하세요. 저 경희대학교의 황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세 포럼 아래 상속세제 개혁 포럼에서 준비한 세미나입니다. 제가 상속세를 자본이익세로 바꾸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3분인데 30분이니까 사실은 40분 안에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본이익세 도입하면 우리 주가가 만 간다. 그걸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지금 SG 증권에서 시작된 SG가 소시에테 제네랄 불어인가요? 그게? 프랑스계 증권회사인가 보죠? 소시에테 제네랄? 맞나요? 프랑스계 증권회사. 거기에서 생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한 7, 8개 회사가 사상 최대로 폭락을 해서, 그러니까 하한가를 쳤는데 하한가를 4일, 5일 이렇게 하한가를 친 것 같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 때문에 날린 돈이 몇 조가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사건이 크게 터져서 지금 전 증권회사가 다 비상이고 금융감독원이 비상이고 검찰에서도 나서고 어제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 이랬습니다. 그 사건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제가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완해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완해가지고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 9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저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난 기사입니다. 대주주들 상속세 부담에 주가 낮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1,400만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 고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사람이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그 검찰에 이제 수사받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이 왜 난지 알아요? 상속세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뭘 했어. 옛날에 하이에크가 돌아가실 때 아들이 하이에크 병원 입원했을 때 가서 그랬답니다. 아버지, 소련이 망했대요. 내가 뭘 했어.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1930년대 말인가 했어요. 그게 세월이 흘러서 몇십 년 지났습니다. 60년 지났습니까? 그때 이제 소련이 망했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뭘 했어. 망한다고 했잖아. 저는 1년도 안 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뭘 했어. 상속 때문에 했잖아. 이거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SG증권 주가 조작 실태, 이것 때문에 국내 증시에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왜? 다 그렇게 주가 조작하고 또 주가가 높아야 좋잖아요. 근데 주가를 높이지 않고 다 주가를 낮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 상속세 때문에. 그게 말이 그런 거지. 증명해봐. 증명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그게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 다우데이터라고 하는 이 회사가 있나 봐요. 이 다우데이터. 이게 2021년 7월 달에는 9,700원 하다가 이게 쭉 올라가지고 아니 2021년이 아니라 7월 21일 날 이렇게 하다가 9월달, 10월달, 12월달, 1월달, 3월달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에 얼마가 됐냐면 55,000원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5만 원 정도 가다가 4월 28일 날 뚝 떨어졌는데 얼마 떨어졌냐면 17,000원으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떨어졌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여러 개. 그래서 이거 어제 기사입니다. 라덕연이라는 사람이 이 주범인가 봐요. 이 사람이 몇천억 벌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쉬운 말로 꼬셔서 투자를 받아서 거기 누구 어떤 가수도 있고 무슨 영화 배우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그런 사람도 내세워서 돈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사고 팔고 했다. 왜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게 조작할 수 있었냐? 상속세 이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세 이슈다. SBS에서 어제 SBS 그 방송에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여기 빈틈은 뭐냐면요. 제가 동영상 들려드리려고 하다가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이 라더견 상속세 이것만 치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뭐냐면 여기 빈틈은 뭐냐면요. 이 빈틈이 한 방에 해결되는 시점은 상속세법이 개정되면 돼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상속세법 개정 안 되면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뉴스를 인터넷 신문에 보면 코멘트를 땄어요. 여기 빈틈은 이 빈틈이 한 방에 해결된 시점 상속법이 개정되면 된다고 언급했다. 상속이나 증여를 앞둔 기업 오너 일가는 관련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가가 낮은 것을 선호하고 이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점을 노렸다. 설명회에서는 그 대상들을 후보군 300, 400개의 기업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대주주 나이까지 다 언급하고 이 회사는 대주주가 나이가 얼마 되니까 상속이 곧 발생해요. 그러니까 상속이 발생하니까 이 회사 주식이 가격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낮춰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 400개 중에 골라가지고 지금 7개 이것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주가 폭락한 8개 중에서 7개가 대주주 상속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5월 1일자 조선일보에서 이제 그 라더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다우키움 그 회장이 김익래라는 회장인가 봐요. 그 사람이 범인이다. 그 사람이 상속을 줄이기 위해서 인적을 블록딜을 해가지고 주가를 낮추게 해서 그것 때문에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정상적으로 했을 뿐이다. 무슨 통정거래는 다 짜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짜가지고 내가 얼마 팔면 네가 얼마 사주고 또 얼마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 원 정도 하던 걸 쭉 조금씩 올려가지고 5만 원에 갔다 갑자기 팔아가지고 만 얼마로 떨어졌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MBN하고 인터뷰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대주주의 증여상속세. 예를 들어 상속세가 3천억이면 주가가 70% 하락했으니까 이게 900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2,100억 이익 받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저도 돈이 있으면 주식을 좀 하고 싶어요. 보여요, 이게. 근데 돈도 없고 또 속을까봐 또 저 껴에 제가 넘어갈까봐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태광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 태광산업에 투자해도 괜찮습니다. 태광산업에 이 청기 누설인가요? 태광산업의 주가 총액이 7,700억? 오늘 아침 찾아봤어요. 7,700억? 그런데 매출이 2조 5천억 정도 돼요. 매출이. 당기순이익이 3천억, 4천억 됩니다. 당기순이익 2년분이면 주가 총액을 다 사고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걸로는 PBR이라고 하는 것이 주가 총액을 순자산 총액으로 나눈 거 이게 0.1이에요. 그러면 0.1이라고 하는 게 소수점 반올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건데 0.149라고 치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이 파산을 하면 얼마를 돌려받게 되냐면 7배, 8배를 돌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왜 초창기에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죠. 외국인들이 자산주라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안 올라요. 왜 안 오르냐? 배당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주식의 80%를 그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주 이런 것들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움직이는 주식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넣어놔도 오르지 않아요. 회사가 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0년 되거나 20년 되거나 주가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 손실 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수두룩 갑니다. 극단적인 게 태광산업이에요.
태양산업이요. 이제 그런 허점들을 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어지면 그 회사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PBR 1은 되지 않겠어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 회사 망해서 팔면 나한테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청산가치가 100이면 주가총액도 10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청산가치가 100인데 주가총액이 10이다. 그러면 그거 사야죠, 주식을. 그 문제인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뚫고 이 라더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가 조작, 조작일지 어쩔지 수사가 돼봐야 그런 것 때문에 생겼는데, 그것을 김익래 회장이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자기 빠져나가려고. 그냥 김익래 회장이 이 사람을 고발했어요. 저한테 누가 이런 걸 보내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거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우 키움 그룹이 있대요. 여기 정점에 상장기업 다우데이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다우데이터는 이머니라고 하는 회사, 그 회사 외 5인이 최대주주 63.26% 갖고 있대요. 이 이머니라고 하는 회사는 아들이 대주주인 비상장 회사래요. 그런데 이머니, 이것이 돈을 빌려가지고 다우데이터의 주식을 삽니다. 근데 돈이 어디 있을까요? 없으니까 다우데이터의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사고, 그러면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이자를 뭘로 갚냐? 배당받아가지고 이자 갚고. 배당받아 이자 갚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면 다우데이터의 주식이, 이머니가 다우데이터 주식을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라더겐이라는 사람 주장입니다. 또 4월 19일 날 48,000, 4월 17일 날 5만 100원이었어요. 그게 5월 3일 날 현재 16,310원. 그러니까 2주 보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알면 주식 가격이 높을 때 팔고 쌀 때 사고, 이렇게 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기업 승계가 가능해지죠. 왜 이러냐? 상속세가 너무나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가가 낮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북한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또 거버넌스 문제다, 오너 리스크다, 이런 얘기인데, 오너 리스크 맞죠? 오너 리스크가 오너가 능력도 없는데 회사를 맡아가지고 하다가 또 경영 실수, 판단 실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오너 실수는 맞는데, 오너 리스크는 맞는데, 그 오너 리스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고의로 주가를 낮추려고 하는 유혹과 시도, 그게 오너 리스크다. 그게 뭐냐? 상속세 때문이다. 그러니까 꼭 상장회사뿐만 아니고 상장회사는 그래도 주가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해진 주가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는 괜찮아요. 근데 비상장회사는 문제가 큽니다. 비상장회사는 작년에 이익이 많이 났어요. 작년에 유독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그 상증법 상에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한다, 이게 굉장히 높아집니다. 바로 직전 년에는 3배수, 그 전에는 2배수, 그 전에는 1배수 해가지고 3년 합쳐서 1, 2, 3 곱해서 이걸 6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작년에 이익이 많이 발생됐을 때, 많이 발생되는데 올해 오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팔아도, 회사를 100% 팔아도 상속 다 못 내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이런 것을 광고로 해요. 이 제가 신문에서 뽑은 건데, 대표님 기업의 비상장 주식 가치를 낮추세요. 이게 광고로 나오는 겁니다. 주식 가치를 낮추세요. 이런 광고가 세상에 대한민국 말로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주가가 높을수록 증여세도 높다. 증여세하고 상속세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증여세 높으면 상속세는 높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주가를 낮출까요? 이것을 컨설팅 해주는 회사입니다. 컨설팅 회사. 이 와중에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부 다 국세청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약점 잡아가지고 세금 때리는 거죠.
세금을 낼 만한 기업들은 돈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들이 조그마한 식당 같은 거 하나 털어가지고 자기 승진 못해요. 회사 털면 승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웨덴 국세청의 성공 스토리 그런 책 있죠. 거기서 보면 뭐냐면은 예전에도 스웨덴이 자기 수입 많이 올리면 승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포상하고. 지금 우리나라 그래요. 우리나라가. 시도상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시도상선 회장이 그 사람은 회사를 홍콩에서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홍콩에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애국자라서 한국 국적을 바꾸지 않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 있으면 안 되는데 5년 안에 한 번을 딱 허리 디스크인가 수술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들어와서 133일 넘겨버리니까 국세청에서 출국금지 딱 시키고 5년 동안에 종합소득세를 내라 해가지고 세금 얼마를 내라고 했냐면 4천 몇백억. 돈이 어디 있어 4천 몇백억이. 그러니까 소송이 들어갔죠. 그래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해가지고 나중에 제 대법원 판결이면 8년 9년 걸렸어요. 그게 마치고 나서 4천 몇백억 내라. 돈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산은 다 홍콩에 있는데요. 홍콩 자산을 뺏어올 수 없으니까 못 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람 계속 출국금지 당해 있고. 지금 아마 10몇 년째 외국에 못 나가고 있죠. 그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캤던 국세청 사국장, 아마 국세청 사국이 그런 큰 건들 하나 봐요. 그 사국장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국세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국세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 그래서 상속세하고 주가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가는 국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국부가. 제가 주장컨대 우리가 대만이 전쟁 위험이 높다는데 대만 정도의 대만이 PBR이 2.4입니다. 우리가 1.0이고 우리가 대만 정도의 PBR을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가 총액이 4천조가 늘어요. 4천조가 늘면 우리 국부가 4천조가 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1만 간다 하면은 국부가 얼마 늘겠습니까? 얼마 늘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대만이 우리보다 인구가 반도 안 되는데 우리의 주가 총액은 2.12 트릴리언 US 달러. 대만 1.92 비슷하잖아요. PBR이 우리가 1.0, 대만이 2.4, 미국이 4.2. 브라질이 그게 경제입니까? 거기도 2.0이에요. 중국과 같은 그 엉터리 경제 거기도 1.3이에요. 신흥국 평균이 1.6이고 선진국 평균이 2.8입니다. 왜 우리가 1.0이라서 우리가 신흥국 평균보다도 안 되냐? 뭘까? 이 밑에 보십시오. 삼성전자 그래도 1.3, LG 0.5, SK 0.6, 두산 0.7, 하나 0.8, 롯데 0.4, GS 0.4, 동부그룹 0.3.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 이러니까 이게 1만 되더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만 되더라도. 그런데 우리 상속세가 55%가 일본이고 한국이 50%. 이렇게 근데 일본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본은 55%인데 비상장 회사일 경우에 80% 면제, 20%만 세금 냅니다. 그러니까 20%에 대해서 55%니까 얼마입니까? 11%. 그겁니다. 우리는 50%인데 대기업이 대주주일 경우에는 할증 20%에 60%. 가족이라고 해서 할증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가족이 뭐 죄졌다고 가족이 물려받으면 더 내라고 해요. 다른 사람하고 거래하는 것은 국세청이 안 쳐다봐요. 가족 간에 거래하면 더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상한 특수관계인 거래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아주 집요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왼수예요. 여기는 OECD 평균 15%라고 했죠. 그런데 많은 곳에서 OECD 상속 평균이 27%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이 15%가 맞아요. 15%가. 왜 맞냐? 여기 계신 분들도 나중에 혹시 25%다, 26%다 그렇게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려면 OECD 국가들 중에서 상속세가 있는 국가의 평균이 27%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OECD 평균은 없는 나라들이 많으니까 그 평균은 15%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상속세, 증여세 비중이 우리가 미국에 벌써 5배쯤 되죠.
우리가 상속세가 얼마나 높은가? 일본은 55%인데 비상장에서는 80% 납세 유예하고 5년 후에 면제합니다. 실질 최고 세율은 11%, 그러니까 0에서 11%입니다. 한국은 50%인데 60%까지 간다. 프랑스 45%인데 75% 공제, 11.25다. 미국은 40%인데 여기는 거의 세금 상속세 내는 경우가 없어요. 공익재단 만들어서 하면 다 틀리니까 나중에 우리 공익재단에 대해서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영국은 40% 상장기업은 50% 면제, 비상장은 100% 면제. 스페인은 가족 소유 기업일 때 95% 공제하니까 원래 34%인데 1.7 낸다는 겁니다. 아일랜드도 33%인데 주식까지 90% 공제 3.3% 낸다는 겁니다. 독일은 30%인데 85% 면제, 15%만 걷고 그것도 7년 지나면 면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에서 30% 하니까 얼마입니까 실제로? 4.5. 7년 동안 기업 유지하면 제로. 벨기에가 웃겨요. 벨기에가 상속이 많아요. 상속 80%래요. 80%인데 가족 상속할 때는 30%라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가족한테 주면 할인해 줘야지. 가족한테 준다고 해서 벌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업일 경우에는 90% 면제해가지고 실제는 3% 낸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나라들하고 경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경쟁하고 영국하고 경쟁하고 프랑스 경쟁하고 뭐 독일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왜 이 나라들은 이렇게 면제해 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올가미 씌워가지고 이렇게 다 훑어먹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주가 폭락 사태,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사도 있어요. 코스피 10년 동안 장기 투자한 동학개미하고 이 사람이 10년 전에 나스닥을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10년 동안 27% 오를 때 나스닥은 373% 올랐다. 이 얘기입니다. 또 가업 승계하기 할 때가 되면 승계 못하고 결국에 회사를 팔아야 됩니다. 회사를 팔아야 됩니다. 팔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팔고 외국으로 가야죠. 외국으로 가야죠. 여기 보면 락앤락, 37, 유니더스 뭐 이런 탄탄한 기업 상속 감당 못하고 사모펀드 회사에 넘겼다.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도 독일은 평균 1년에 10,000개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한국은 100개. 왜 신청 못하냐? 뭐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그걸 어겼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 3년, 4년 지나서 그걸 국세청이 발견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매년 또 발생했던 세금을 안 냈대가지고 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 그러니까 4년 지나면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의 2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상속세 얼마라고요? 50%. 대주주가 아닐 때. 근데 2배를 내면 얼마입니까? 100%. 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겁나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들이 승진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가압 상속 받았던 회사 거기 딱 찍어서 저기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것도 있어요. 작년에 가압 상속 제도 그걸 좀 느슨하게 완화해준다. 완화해주고 나서 또 액수도 좀 이렇게 뭐 확대해준다 해놓고 나서 무슨 구절이 딱 들어간 걸 보고 제가 이거 사기다라고 했냐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상에 잘못이 발견되면 뭐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상의 잘못. 그런데 저보고 저는 뭐 사회학과 교수니까 제가 뭐 장부 볼지 모릅니다만 저한테 어느 기업을 딱 찍어가지고 저 기업이 가가지고 거기서 회계장부 실수한 거 찾아냅니다. 어떻게 1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류들이 뭐 수십만 장, 수백만 되는데 거기서 뭐 돈을 뭐 늦게 줬는데 뭐 받은 걸로 해서 뭐 어떻게 처리해주고 뭐 이런 거 뭘 팔았는데 이거 뭐 어디서 와가지고 이거 좀 영수증 처리 좀 빨리 해주세요. 우리가 돈이 급해서 그러니까 돈 먼저 주고 영수증 내일 줄게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라도 찾아내면 죽인다 그러니까 가압상속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00개가 안 돼요. 겁이 나서. 그러니까 매각하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일 왼쪽 것만 보시죠. 뭐냐면은 이 2,000명 대상으로 제가 원래 사회조사가 전공입니다. 사회조사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큰 조사를 합니다. 뭐냐면 이랬어요. 제일 왼쪽 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낮기 때문에 부자들에 대한 상속세를 더 올려야 된다. 제일 왼쪽이 아니다. 가운데가 모르겠다. 오른쪽이 그렇다. 무려 54.6%가 더 올려야 된다. 아니다가 22.3%입니다. 또 이런 건 우리가 그 자본이득세 제일 오른쪽 거 하나 보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기업이 대물림 될 때 제일 오른쪽 그림입니다. 고용을 유지하는 동안 상속세 납부를 미루어주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가 32, 아니다가 35, 모르겠다가 33. 아까 이거 부자들은 상속세 올려야 된다. 이거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설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속세 자본익세를 바꾸자. 이게 이 상속세 자본익세 바꾸는 게 이게 죽어가는 우리 국가 경제를 부활하는 프로젝트다. 상속세 때문에 기업 잃게 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상속세는 위헌이다. 난민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기업도 해외 이전한다. 기업할 의욕도 잃는다.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무역수지 악화, 투자 감소, 고용 위축, 자본 이탈, 주식시장의 불법과 범법 만연 이런 것들의 원인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불법과 범법 이게 바로 이번에 SG증권에 생긴 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세 폐지하고 자본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내자는 거 아니고 그 주식을 팔 때 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식을 팔 때 거더라. 그렇게 한 나라 많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살아나는 나라도 많다. 스웨덴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그렇게 하자. 자, 상속세를 자본세로 변경하면은 법인세 증가로 상속세율 훨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다. 두 번째로 기업가들 편법, 모순적 행위 이런 것들 원인이 제거된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다. 대주주들의 이익하고 일반 개미주주들, 개인 투자자들, 또 연기금들 이런 거하고 이해를 일치시켜서 누구는 주가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어진다. 그 다음에 개인 재산을 상속하면 세금 내는데 기업을 상속하면 세금 안 내게 되니까 누구든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거 다 넣을 거다. 그래서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면 창업 붐도 일어나고 일할 사람도 부족해지고 이렇게 해서 고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국제 신용도가 상승하고 연금 고갈 시기가 상당히 늦춰질 거다. 해외 유입이 해외에서 외화 유입이 늘어날 거고, 그럼 국가 경쟁력이 상승될 거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이제 그만 멈춰진다. 그리고 지금 주식 투자자가 1,441만 명입니다. 가구수, 우리나라의 가구수로 치면 거의 60몇 %예요. 이 사람들의 자산을 증식해 주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캠페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스웨덴은 실제로 2005년에 상속세를 이렇게 폐지해서 보면은 세금이 이렇게 늘고 또 GDP에서 세금 비중이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없애기로 상속세 폐지하거나 가압성계 자본익세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1,441만 주식 투자자들하고 이 자유시장 경제 신봉하는 국민들 다 합쳐서 상속세 폐지와 자본익세 도입을 위한 국민운동 1441. 우리 남정욱 교수님께서 1441 저거 어떻게 숫자 좋다 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1441 국민은 1441 하나를 4 죽이고 그러면 나머지 4 죽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1등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1441 하나만 없애면 상속세 4 죽어가는 이 하나를 상속세 이걸 죽이면 죽어가는 많은 기업들을 1등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게 국민운동 1441입니다.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